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처라고요? 말도 안 돼.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거 실례인 줄은 잘 압니다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진우 씨와 결혼하실 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그런데 진우 씨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전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우 씨랑 결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진우 씨는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입니다. 그런데 전처라는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전처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난 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쓰는 게 낯설고 쑥스러운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너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 가슴속에만 담아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50을 바라보는 40대 후반의 예비 신부입니다. 누군가는 이제서야 결혼을 하고 의아해하시거나 나이 많은 새색시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제법 크게 꾸려왔고 제 생활도 나름대로 독립적이고 만족스럽게 잘 지켜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할 것 없는 듯 보였지만 돌아서면 늘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듯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다 작년에 지금의 예비신랑 진우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하며 늘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사소한 제 기분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게 안타까울 만큼 진우 씨는 제 삶의 유일한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기야,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늘따라 얼굴이 창백한데. 아우, 진우 씨, 내 몸 좀 봐. 완전 튼튼하고 건강미 넘치잖아. 아픈 건 드라마 속 가녀린 여주인공들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지.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아니, 그래도 평소 같지 않아서 그래.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서 그래.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아우, 괜찮다니까.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가 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한숨 푹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팔팔해질 거야. 자기야, 작은 병도 그냥 두면 안 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감기든 뭐든 초기에 잡아야지. 유자차 사다 줄까? 생강차? 어떤 게 더 좋아? 아니면 비타민이라도 사올까? 말만 해. 뭐든 해줄게. 진우 씨가 그렇게까지 걱정해주니까 든든하다. 그럼 유자차 사다 줘. 근데 가만 보면 진우 씨는 나보다 내 건강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진우 씨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자상한 남자 같아. 진우 씨의 이런 모습은 가끔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침 하나에도 평소보다 안색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치 큰 병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하며 제 곁을 맴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진우 씨의 지나친 걱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런 걱정이 제게는 부담처럼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저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고마웠습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늦게 찾아온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동시에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더군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인테리어,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는 일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야, 늙은 새 신부. 요새 아주 정신 없겠어. 친구야, 결혼도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하더니 나이 들어서 시집 가려니까 힘들다. 사업하는 거보다 10배, 100배는 더 힘들어. 아우, 지지배.
거짓말하고 있네. 너 요새 아주 좋아 죽는 거 다 보이거든. 지난번에 청첩장 돌릴 때 보니까 진우 씨가 너한테 어찌나 꿀 떨어지게 잘하던지.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남편은 마누라 신경도 안 쓰는데. 아휴, 부럽다, 친구야. 너는 결혼한 지 10년도 더 넘었거든. 신혼 때는 아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듯 달달했으면서 새삼스레 뭐래니? 일찍 결혼한 친구의 능청스러운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좋아 죽는 거 맞거든요. 진우 씨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죠. 비즈니스라는 꿈을 쫓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가 돼서야 비로소 진우 씨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행복한 것과는 별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에게 결혼 준비까지 병행하는 건 정말이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고 다음 날은 혼수 가전을 보러 다니고 또 그 다음 날은 중요한 계약 미팅까지 소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치른 건지 고개가 절로 갸웃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진우 씨가 제 옆에서 묵묵히 손을 꼭 잡아주며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라면 잘할 수 있어. 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면 신기하게도 모든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보약 같았습니다. 이날도 하루 종일 일과 결혼 준비로 지치고 시달리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서 겨우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깊이 빠져들자마자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선명하고 생생한 꿈을 꾼 겁니다. 보통 꿈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거나 희미하게만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날의 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녀에게서 전혀 낯선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묘한 친밀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마치 봄날의 가느다란 가지처럼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듯 참으로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체구였죠. 무엇보다도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곱고 여성스러우며 한없이 얌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딱 멈춰서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인데도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제 귀에 박혀서 지금도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여자가 제 귀에 대고 하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처입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예비 신랑 진우 씨가 저처럼 혼자 오래 살아온 말 그대로 총각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선명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친구야, 너 결혼하기 전에 뭐 이상한 꿈 꿔본 적 없어? 왜, 너 무슨 꿈 꿨어? 너 설마 태문 꾼 건 아니지? 뭐래, 제정신이니? 내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그냥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신경 쓰여 죽겠어.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서 별별 악몽을 다 꾸긴 하지. 결혼 못하는 꿈도 꾸고 신랑 도망가는 꿈도 꾸고 그런다더라. 개꿈이야, 개꿈.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응? 말해봐. 아니, 뭐 그냥 개꿈이야. 하지만 피곤해서 꾼 개꿈이라고 예민해서 꾸게 된 허황된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날의 꿈은 너무도 또렷했고 현실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왜 하필 결혼을 단 한 달 앞둔 지금 이런 꿈을 꾸게 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진우 씨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물어보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괜히 제가 먼저 의심해서 상처를 줄까봐 무서웠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어렵게 만난 소중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진짜 결혼 경험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또렷했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혹시라도 진짜 결혼한 적이 있다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꿈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게 현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진우 씨와의 인연은 한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리기 동호회에서요. 사실 요즘 골프를 많이들 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골프는 도통 재미도 없고 자전거는 이 나이에 잘못 넘어졌다가는 크게 다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헬스장처럼 실내에서만 하는 운동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서 일만 하는 저에게는 답답해서 싫었고요. 그래서 택한 게 달리기였습니다. 편한 옷에 운동화만 있으면 되고 한강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머릿속이 밝아지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땀과 함께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동호회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제 삶의 활력을 되찾곤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줄 사람, 지금의 예비 신랑 진우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와, 진짜 잘 달리시네요. 이 속도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분은 흔치 않은데요. 보통 처음 나오는 분들은 중간에 금방 지쳐서 포기하거든요. 대단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국대였어요. 국가대표. 운동 하나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우와, 진짜 멋지네요. 저는 운동 잘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여자가 운동 잘하고 씩씩한 게 딱히 남자들에게 환영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강해 보여서 매력이 없다고 할까요? 다들 가녀리고 보호 본능 일으키는 타입을 좋아하잖아요. 바람 불면 휙 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자들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혀 동의 못 하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주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활달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면 여자치곤 너무 세다라든가 좀 얌전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 성격과 체력을 어쩌면 단점처럼 여기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진우 씨는 그런 저의 모습을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제일 값지고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괜히 설레고 힘든 일정이 있어도 그래도 이번 주엔 달리면서 진우 씨를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곤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목마르죠? 이거 제가 집에서 만든 레몬물이에요. 달리다 보면 금방 지치잖아요. 비타민 보충하면 피로도 덜하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 씨는 어쩜 이렇게 세심하세요?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챙기고. 진우 씨는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르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운동 같이 하는 동료니까 챙기는 거죠. 오히려 전 같이 뛰면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진우 씨는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배려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잘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듯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달리기라는 게 단순히 땀 흘리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 발걸음을 맞추며 호흡을 나누는 일이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진우 씨와 나란히 뛰던 순간이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뭐랄까,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의 리듬, 내 인생의 속도까지도 함께 맞춰줄 수 있겠다는
언젠가부터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듯한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거였어요. 다 같이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모임 사람들과 함께 허기진 배를 채우러 간단히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먹는 양이 많았습니다. 항상 접시가 깨끗해질 정도로 싹 비우곤 했죠.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며 와, 진짜 잘 먹는다. 여자치고는 엄청 많이 먹는다라며 놀라운 반 재미 반으로 웃곤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 민망하고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가 하는 생각에 다음번엔 좀 자제해야지 하고 눈치를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우 씨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눈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밥그릇을 비울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와, 설마 공깃밥 2개, 찌개까지 싹 비운 거 싫어해요?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 덩치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하거든요. 헐, 저 진짜 이렇게 많이 먹는 여자 처음 봐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랍네요. 어디 먹방 유튜버라도 하시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저기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남 먹는 거에 관심 끄시죠? 운동 열심히 했으면 잘 먹어야죠. 이모, 저도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 순간 진우 씨가 제 편을 들어주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날씬하다거나 가녀린 몸매랑은 거리가 멉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리기를 하면서 땀 흘리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 앞에서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최대한 적게 먹고 집에 와서야 양푼에 밥을 비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동을 마치고 나니 배가 너무 고파서 무심코 평소처럼 먹어버린 거예요. 순간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진우 씨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면서 공깃밥을 추가해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참 든든했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함께 땀 흘리며 달리고 운동 끝나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사이는 어느새 단순한 주말 러닝 파트너 그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땀범벅이 되니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그냥 하나로 질끈 묶고 꾸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게다가 허기져서 평소 먹는 모습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사실 여자로서는 매력 꽝인데 진우 씨랑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보여줘도 괜찮구나 싶었죠. 다음엔 나도 좀 꾸미고 와야겠다. 다들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는데 나만 너무 신경 안 쓰고 온 것 같아. 화장을 하겠다고? 왜? 난 자기 화장 안 한 얼굴이 훨씬 좋은데? 진짜로 자긴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무렴 맨 얼굴이 더 이쁠까? 진짜야. 자기는 진짜 햇살처럼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나. 사실 제 나이가 몇인데 맨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누가 해주면 선뜻 믿기지가 않잖아요. 저도 거울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날 진우 씨가 해준 말은 왠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심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괜히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시 느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두근두근 콩닥콩닥한 인연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진우 씨도 저도 젊지 않은 나이에 만났잖아요. 괜히 질질 끌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자 곧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민지 씨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이고 귀한 선물이에요.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민지 씨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편하고 좋아요. 아휴, 초면에 어떻게 반말을. 남의 집 귀한 따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안 놓으시면 저 서운한데요, 어머니.
그럼 민지라고 하고 말은 차차 놓을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이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요.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지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데. 우리 진우가 정말 좋은 짝을 만난 거예요. 진우 씨 어머님은 참 따뜻하고 선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혹시 시댁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말씀과 시선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놓였고, 아, 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어머님까지도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 결혼은 하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들뜬 설렘과 함께 늦게 만난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제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기대되었고 평범했던 일상마저도 진우 씨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반짝이는 선물 같았습니다. 예식장 예약도 일사천리로 끝났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른 청첩장도 하나둘 지인들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또한 덕분에 유쾌하고 무탈하게 잘 넘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결혼식 카운트다운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단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속 여인이 제게 남겼던 그 단어, 전처라는 말. 결국 저는 어렵게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사실 나 이상한 꿈을 꿨어.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자꾸 마음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어떤 여자가 자기가 진우 씨 전처라고 하면서 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나더러 진우 씨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 전처? 전처라고? 어떻게 생긴 여자였어? 음, 엄청 마르고 얼굴 피부는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인상은 참 곱고 얌전하게 생긴 무척 예쁜 여자였어. 어딘가 슬퍼 보이는 분위기랄까? 수연인가 보네. 수연이가 내가 결혼한다니까 꿈에 나타났나 봐. 진우 씨 설마 수연 씨랑 결혼했었어? 나는 진우 씨가 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우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에는 뭔가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에서 아,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치 오래 닫아뒀던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민지야, 나 사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수연이라는 여자야. 진우 씨의 말투는 최대한 담담했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 있더라고요. 듣는 제 마음까지 저리 탈 정도였죠. 진우 씨는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좀 안타까운 아이였어. 가족이 없었거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 내가 옆에서 챙기고 싶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어. 이름을 말하기도 힘든 난치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이었는데 갑자기 큰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지. 꿈속에서 본 그 여인이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우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질투 같은 감정도 살짝 스쳤지만 곧 그보다 더 큰 연민과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 회사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새벽까지 그 수연이 곁을 지켰어.
진우 씨는 거기서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끝이 막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밤과 눈물이 있었을까 싶어서 그냥 제 가슴도 덩달아 먹먹해졌습니다. 새벽 내내 수연 씨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기도를 하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을 올려주고 약도 챙겨주고 숨소리 하나만 달라져도 가슴이 철렁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었다는 말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뭐라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우 씨가 왜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얼굴이 창백해 보여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까봐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예전에 진우 씨가 제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게 힘이 된다라고 했던 말도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사실은 그 말 안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늘 밝고 행복한 사람 같았던 진우 씨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강하게 먹고 웃고 달리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냥 저 혼자만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진우 씨한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진우 씨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은 진우 씨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고 해요. 제 예비 시어머님도 함께 그 아픈 여인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그 따뜻한 모습만 봐왔는데 그분의 지난 세월에도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수연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 엄마는 원래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시거든. 거기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한창 꽃필 나이에 죽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친딸처럼 모든 걸 바쳐 보살피셨어. 어머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연 씨를 챙기셨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잖아.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연이에게 좋은 음식이라며 직접 정성껏 끓인 국이며 음식을 병원으로 챙겨가셨어. 음식을 매일?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새벽 기도도 가시고 수연이 곁에 가족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셨고 수연이가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분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수연 씨 곁에서 정말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모든 걸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병실에서는 보호자 서류도 직접 맡아 챙기시고 수연 씨가 혼자라 외롭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셨다더군요. 진우 씨 말대로라면 어머님은 수연 씨를 단순히 며느리감이 아니라 정말 내 딸이다 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님은 친엄마처럼 너무도 가슴 아파하셨답니다. 장례식도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나서서 치르셨다고 해요. 아들이 사랑한 여인, 그리고 젊은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난 수연 씨가 불쌍해서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늘 어머님이 저한테만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자기 마음으로도 같이 품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넉넉하고 진심 어린 분이셨습니다. 진우 씨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눈가도 저릿하게 젖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왜 어머님이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진심으로 보듬어 주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제 꿈에 수연 씨가 나왔었어요. 뭐? 수연이가 민지 꿈에 나왔다고? 어땠어? 아파 보이진 않았지? 이제는 아프면 안 되는데. 불쌍한 아이인데 좋은 데 가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자기가 진우 씨 전처라고 해서 제가 처음엔 너무 놀라고 무서웠는데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오히려 진우 씨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진우 씨를 꼭 행복하게 해달라는 당부였어요, 어머님. 그래, 수연이가 그렇게 가고 나서 진우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했는지 몰라. 밤마다 울고 먹지도 못하고 세상이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았지. 그런데 네가 우리 진우 앞에 나타나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너처럼 건강하고 좋은 여자랑 결혼까지 하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마음이 놓였겠니. 하늘에서도 진우 걱정에 편히 눈 감지 못했을 텐데. 너 만나서 고맙다고 그 말하러 네 꿈에 나왔나 보다. 어머님, 진우 씨한테 어머님께서 수연 씨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다 들었어요. 정말 친딸처럼 보살피셨다고. 아휴, 내가 하긴 뭘 했다고.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아파하던 아인데 우리라도 돌보는 게 맞지. 진우 여자친구였던 걸 떠나서라도 아픈 사람을 어떻게 못 본 척 하겠니?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게 맞는 도리였고 그게 누구였어도 나는 그랬을 거야. 그날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목이 꽉 메이더라고요. 사실 보통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전 여자 얘기 나오는 것조차 싫어하실 텐데 어머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끝까지 수연 씨를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아껴주셨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 계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받았던 그 따뜻한 환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품어주신 거였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감사했고 또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진우 씨를 지켜야지. 이제는 내가 이 집의 며느리고 이 가족의 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진우 씨의 아픈 과거까지도 제가 함께 품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겪었던 상처와 그늘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며칠 뒤 저는 진우 씨와 함께 수연 씨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진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또 진우 씨 앞에서 괜히 눈물이라도 쏟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차가운 대리석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공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서늘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분위기였어요. 벽마다 빼곡히 놓인 영정사진들을 보니까 그냥 모르는 분인데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말로 표현 못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가 조심스레 제 손을 이끌고 복도 끝으로 안내했는데 거기 수연 씨의 이름표가 새겨진 안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 여리여리한 분위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곧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진우 씨 옆에서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차분해지면서 눈물이 맺히는데도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녀가 제게 고맙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연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진우 씨. 이제는 제가 옆에서 잘 지킬게요. 당신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 제가 잘 품어서 진우 씨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니 부디 이제는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수연아, 네가 떠난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 네가 내게 가르쳐준 사랑이 너무 크고 소중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민지를 만나고 나서야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수연아,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그리고 민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겨줘서 고마워.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 나는 민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지켜봐줘. 차가운 납골당의 공기 속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긴 마음은 뚜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진우 씨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이 아픔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창백한 대리석 벽에 스친 햇살이 마치 수연 씨가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 사람의 지난 상처까지 품고 앞으로는 내가 그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진우 씨의 아픈 과거와 수연 씨의 존재, 그리고 시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꿈을 꿨을 때의 불안과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명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마치고 거울 앞에서 눈부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는데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되네 하는 생각에 제 눈가가 벌써부터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30대에 결혼한 친구들이 드레스를 입을 때만 해도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 옆에서 메이크업을 도와주던 친구가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민지야, 진짜 예쁘다. 미쳤어. 너 이렇게 신부 드레스랑 찰떡같이 잘 어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 어떤 신부보다 더 빛나 보여.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예쁘다. 진짜, 응?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이쁜 신부 얼굴을 못 볼 뻔했잖아. 무슨 소리야. 다 늙은 신부가 뭐가 이쁘다고. 너도 알잖아. 내가 이쁘기라냐, 몸매가 좋기라냐. 이렇게 얼굴에 화장 진하게 하고 그리고 레이스 주렁주렁 달린 드레스 입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어색해서 미치겠다. 아니야. 진짜 너무 예뻐. 오늘은 그냥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야, 아까 보니까 진우 씨 진짜 행복에 겨워서 난리 났더라. 너 때문에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다니더라니까. 진우 씨도 늦장가 가니까 친구들이 엄청 놀리는 것 같던데. 친구의 짓궂은 농담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진심임을 알기에 제 가슴은 콩닥콩닥 참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심장 가득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장 입구. 버진로드 앞에서 기다리던 진우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모든 슬픔과 그림자를 지운 채 오직 저를 향한 흔들림 없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너무 예뻐서 지금 어떤 말도 다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눈부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같다. 감히 이 행복을 누려도 될까 싶을 만큼. 나도 그래. 진우 씨 만나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양옆으로 양가 어머님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민지,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 내 아들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서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이제 너는 그냥 내 딸이야. 우리 가족끼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어머님, 저도 이제 어머님의 진짜 딸처럼 꼭 그렇게 할게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과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축복 속에서 부부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사랑의 맹세를 하던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긴장해서 입이 바짝 말랐지만 진우 씨의 든든한 손길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로 우르르 몰려와 다시 한번 격렬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덕담 속에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눈물 나는 결혼식은 처음이야. 너희 어머니 아까 막 우시는데 나 엄청 울었잖아. 결혼 안 할 것 같더니만 진우 씨 같은 남자를 떡하니 잡아서는 야, 진짜 그런 남자 없다. 자상하지 든든하지.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다정하고 따뜻하지. 오래 기다리더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네. 우리 민지가 다 가졌네. 다 가졌어. 그만 놀려. 나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이런 날이 나에게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감사할 뿐이야.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뒤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날 밤 긴 결혼식 여정과 많은 감정 소모 탓이었을까요?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풀린 탓인지 저는 신혼여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곤히 잠든 진우 씨의 온기를 느끼며 너무나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꿈속에 나타난 수연 씨는 제가 처음 만났던 병든 듯 수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가득했던 슬픔도 어깨에 내려앉았던 어두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더없이 편안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순수한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따뜻하고 평온해서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이지만 제가 느낀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제 앞에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진우 씨 곁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진심으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슬픔이나 아픔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련과 아픔을 내려놓은 듯한 그 모습은 마치 저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기루처럼 서서히 투명해지며 환한 빛 속으로 고스란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영혼처럼 그렇게 호련히 떠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제가 얻은 이 행복에 대한 숙연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잠자던 진우 씨가 잠결에 스르르 저를 안아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왜 울어?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이 너무 행복해서 주체할 수 없을 뿐인가 봐. 행복한데 왜 울어? 내가 앞으로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평생 웃으면서 살게 해줄 거야. 진짜지? 나 울리면 진우 씨 가만 안 둬.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전한 그 평화로운 미소와 축복의 말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숭고한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렘으로 가득한 신혼여행의 시작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님께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어젯밤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수연 씨 꿈을 또 꿨는데요. 이번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우리 수연이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민지 너 덕분이야. 네가 우리 진우 옆으로 와줘서, 우리 진우 저렇게 다시 밝게 웃는 모습 보여줘서 이제 수연이도 하늘에서 안심한 거지.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시원하고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그림자는 한없이 따뜻한 축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남긴 이야기는 전처의 슬픔이 아닌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어진 기적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우 씨와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영원한 사랑과 축복의 빛이 되어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저희는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우 씨는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깨가 쏟아질 무렵 평소처럼 활기 넘치게 사업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몸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을 자랑하는 저라도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컨디션 저하는 이상했습니다. 진우 씨가 혹시 제가 아픈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병원에 가자고 졸랐고 결국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와 진우 씨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임신 6주입니다. 네? 임신이요? 제가요? 아,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정확합니다. 산모분이 임신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아예 안 하시고 또 나이가 있으셔서 저도 임신은 생각 안 했는데 검사 결과 임신 맞으세요. 산모분이 워낙 건강하고 튼튼하셔서 오히려 젊은 산모들보다 몸이 더 좋으신데요. 신체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측정되네요. 나이 많은 산모일 경우出산이 좀 위험하긴 한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씨, 듣고 있어? 내가 30대 초반이래. 자기야, 정말 고마워. 이게 꿈인가? 우리가 아빠 엄마가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상상도 못했던 임신이라는 소식에 저희는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환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50을 바라보는 제 나이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과거 진우 씨와 시어머님께서 제 건강한 모습에 그토록 감사했던 이유가 이제는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우셨습니다. 아유, 우리 진우가 아빠가 된다니. 이 귀한 생명은 정말 이제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내가 네 덕에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진우 씨와 시어머님의 넘치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10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희 부부의 삶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우 씨의 눈에는 기쁨과 평화의 눈물을, 시어머님의 눈에서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은 듯한 미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진우 씨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리고 어머님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지난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수연 씨가 저희에게 남긴 진심 어린 축복과 그 아픈 희생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져 진우 씨와 저 그리고 우리의 아기가 함께하는 가정을 지켜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깊었던 사랑과 아픔이 현재의 찬란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운명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진우 씨와 함께 한강을 달립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 섞인 수연 씨의 축복을 느끼며 우리가 나아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봅니다.